종합전형 한번 볼게요. 종합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반드시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종합전형을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권 대학과 사실 서울권 대학 15개 대학에서는 종합전형이 압도적으로 선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산대에서도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인 부산대 같은 경우도 종합전형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에는 최저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부산대도 거의 20%, 동아대 같은 경우는 34. 거의 한 5% 가까이 뽑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합전형을 꼭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종합전형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은 학생부 전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활기록부 전체를. 근데 거기서 이제 학생부 생활기록부 전체와 그 다음에 자소서나 추천서 같은 서류, 다음 면접을 통해서 아주 종합적인 방법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종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해서 뽑겠다. 근데 3학년 때 가서 학생들 진학 지도를 해보면은 자기소개서 물론 중요하죠. 자기소개서가 엄청 이제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목을 매요. 그래서 공부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자기소개서만 일주일, 2주일씩 막 쓰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자기소개서는 학생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의 보조자료입니다. 그래서 물론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생활기록부를 얼마만큼 착실하게 준비를 했느냐, 결국에는 그거를 설명해주는 보조자료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물론 잘 써야 되겠지만. 그리고 교사 추천서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기 면접도 보면은 확인 면접과 인성 면접이 있어요. 확인 면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낸 생기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추천서 등등을 입학사정관들과 교수님들이 확인하는 면접이 있고요. 어떤 제시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순발력과 창의성을 알아보는 인성 면접 등이 있어요. 이거는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나 서울 상위권 대학 가야 되니까 면접을 벌써부터 준비해야지. 아니에요. X. 절대로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학생부를 차곡차곡 자기가 생각하는 진로에 대해서 그걸 가기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면접을 지금 벌써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역량.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면 공부 안 해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쌤이 아까 뭐랬죠? 생기부 전체를 본댔죠? 생기부에는 성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교육이 뭐예요? 성적을 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 얘는 뭐냐면 네가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어떤 노력을 했니? 만약에 간호학과를 진학을 한다. 그럼 네가 간호학과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니? 를 보는 거고요. 인성, 협력해가는 거. 그 다음에 갈등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자기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자기 주도성을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자기 주도성 평가에 아주 큰 점수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아까 학업 역량은 성적이죠. 전공 적합성은 네가 이과에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그 다음에 인성 같은 경우는 갈등 상황에서의 해결 방법, 해결하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주도가 돼서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주 큰 점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학교 생활에 얼마만큼 충실히 학교 공부를 하고 학교 활동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느냐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누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교 과정 중 준비한 학생,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게 왜지? 지원하는 학생. 좀 이상해요. 다 지우고 그냥 모든 학생이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는 동아리 활동도 싫고 그다음에 독서도 하기 싫고 막 그런 다 하기 싫어. 그래서 난 교과로만 갈 거야. 하면은 자기의 선택지가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결국엔 그건 전부 다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든 학생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한번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업 역량 파트예요. 학업 역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취도 쉽게 얘기하면 성적이죠. 성적. 얘는 성적이에요.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과목에서 교과목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쌤이 이제 수학쌤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때 어떠한 특별한 활동들을 했는지 어떠한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에 써줄 거예요. 쓰게 돼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이 학생은 수학 시간 때 아주 열심히 질문도 많이 하고 뭐 등등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였다라는 거를 그걸 글을 통해서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탐구 활동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업 시간에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적극성을 보이느냐. 적극성도 아까 말했어요. 쌤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기주도성. 그럼 자기주도성은 어떻게 나타날까? 적극성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업 역량 항목에서 평가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종합전형에서는 총 4가지인데 아까 학업 역량 설명했고요. 전공 적합성 보겠습니다.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쉽게 얘기했죠? 이건데 너 우리 과 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니? 예요. 예를 들어서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만약에 나 수학과 갈 거예요. 근데 수학이 9등급이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근데 아니 수학이 9등급인데 수학과를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말 그대로 또 이것도 결국에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서를 낸다든지 이런 데서 그 보고서 내용을 나중에 종합전형이니까 면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그 입학사정관과 교수님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겠고,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간호학과를 갈 거야. 간호학과를 갈 건데 봉사활동이 하나도 없어. 간호학과는 봉사 정신이 아주 중요한 직업인데도 봉사활동도 하나도 없고, 근데 봉사활동은 도서관에만 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A 학생과 B 학생이 있다. A 학생은 3년 동안 요양원이나 그 경로원이나 뭐 이런 곳에서 그런 의료 봉사 활동을 한 학생이고 B 학생은 아예 봉사활동 안 했어요. 그러면은 A와 B 학생 중에 누가 더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A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공 적합성은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공 적합성 3학년 담임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 3학년이 올라와서 갑자기 경영학과, 이때까지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요. 또는 지금까지 간호학과를 꿈꿨는데 갑자기 공대가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1학년, 2학년 때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 지금 내가 지원하는 것과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이 과를,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도 보면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30대와 40대도 자기의 꿈을 아직까지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중간에 진로를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기 꿈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꿈은 항상 바뀔 수가 있어요. 다만 그 꿈이 바뀌기 전에도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고, 꿈이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래서 꿈이 바뀌게 된 뒤에 나는 새로운 꿈을 위해서 어떤 걸 했다라는 것이 생활 기록부에 담긴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아무런 큰 의미 없이 공부만 한 학생보다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탐색을 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더 큰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까지는 경영학과를 2학년 때까지 꿈꾸다가 그래서 내가 막 많은 경제 동아리도 하고 무슨 동아리도 하고 그다음에 활동도 막 여러 가지 했어요. 하지만 3학년 때 와서 어떠한 그러니까 동기로 인해서 꿈이 바뀔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그 바뀌게 된 꿈을 향해서 뭔가를 준비를 했다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